경기도 안양시 삼덕공원. 오늘날 이곳은 시민들의 평화로운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죠. 하지만 이 땅 아래에는 당신이 상상조차 못할 잔혹한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40년간 하얀 연기를 내뿜던 거대한 제지 공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유. 300억 원의 땅을 공짜로 던져버린 회장의 극단적 선택. 그리고 승리를 확신했던 60명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패배자로 전락했는지.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노사 분규가 아닙니다. 잘못된 신념이 어떻게 수백 명의 인생을 박살내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경제사의 한 장면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되뇌주세요. 1961년 전쟁의 폐허가 채 가시지 않은 대한민국. 개성에서 홀로 내려온 청년 전재준은 주머니에 든 돈이라곤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등에 맨 보따리 하나, 그리고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도끼뿐이었죠. 그는 서울 변두리에서 리어카 한 대를 구해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거리를 누볐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허름한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져 피가 났고 여름이면 등가죽이 벗겨져 작업복에 달라붙었죠.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를 때면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 청년 저러다 죽겠어. 하지만 전재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1원, 10원, 100원.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그는 쓰러져 가던 작은 인쇄용지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덕재지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겁니다. 회장이 된 후에도 전재준은 양복을 입지 않았어요.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 바닥을 누비며 직원들과 똑같이 기계를 만지고 땀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말이죠. 점심시간이면 직원 식당에서 똑같은 밥을 먹었고 야근하는 직원들에게는 직접 커피를 타다 건넸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단순한 사장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저우로,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회사를 사랑했는지, 직원들을 얼마나 자식처럼 아꼈는지.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 회장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할 수 없는 분이었다고 말이죠. 1997년 12월 대한민국 전체가 공포에 떨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IMF 외환 위기가 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대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거리에는 박스를 든 실직자들이 넘쳐났죠. 삼덕재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받아야 할 돈은 휴지 조각이 됐고 은행은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직원들을 공장 마당에 모았습니다. 미안하다. 이번 달 월급을 못 줄 것 같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80명의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조 대표가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우리가 상여금을 포기하겠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의 제안이었는데 순식간에 전 직원으로 퍼져나갔죠. 상여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을 스스로 반납했고 야근 수당도 잔업 수당도 전부 회사에 돌려줬습니다. 계산해보니 직원 한 명당 평균 1,000만 원,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죠. 40대 중반의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리어카 끌던 시절부터 여기까지 오신 거 우리가 다 봤습니다. 우리도 함께 버티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삼덕재지는 지옥 같은 위기에서 살아남았고 2003년에는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전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직원들에게 말했죠. 여러분이 없었으면 이 회사는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2003년 회사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전 회장은 직원들을 불러 모았죠.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상여금도 드리고 복지도 챙기겠습니다. 공장 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낌새가 포착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부터 공장 입구에 낯선 차들이 자주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노조 사무실로 드나들었죠. 그들은 상급단체에서 온 간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회의실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어요.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던 직원들도 계속 듣다 보니 점점 설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IMF 때 1,000만 원씩이나 포기했는데 회사는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며칠 뒤 직원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나타났어요. 손에는 확성기와 꽹과리가 들려 있었죠. 투쟁! 투쟁! 끝까지 투쟁! 구호 소리가 공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전 회장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회장님 덕분입니다. 라며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노조는 협상 테이블에 요구안을 내밀었습니다.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었어요. 인사권, 징계권, 심지어 회사 경영 방침에까지 간섭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계속 부채질했습니다.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약하게 나가면 회사가 무시합니다. 대화는 사라졌고 오직 투쟁만 남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전 회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노조가 내민 요구안을 보는 순간 말이죠.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누구를 승진시킬 때도, 잘못한 직원을 징계할 때도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경영권을 반으로 나눠 가지겠다는 거였죠. 전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러자 노조 대표가 비웃듯 말했어요. 과해요? 우리가 IMF 때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의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젊은 조합원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전 회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늙은이가 뭘 안다고? 시대가 변했어요. 80세 노인에게 쏟아진 말들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이었습니다. 함께 40년을 일한 직원들이 내뱉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전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공장 마당에서 한 간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장은 이 공장에 미련이 있습니다. 절대 문 못 닫아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그래. 끝까지 버티면 결국 회사가 굴복한다. 이게 바로 그들의 계산이었습니다. 40년을 땀 흘려 일군 공장을, 자식처럼 키운 회사를 전 회장이 포기할 리 없다고 믿었던 거죠. 돈으로 협박하면 결국 더 많은 돈을 내놓을 거라고 그렇게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전재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원칙적인 사람인지, 배신을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말이죠. 2003년 9월 노조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면 파업이었죠. 공장 가동을 멈춘다. 기계들이 하나둘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지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납기입니다. 신문사는 내일 아침 신문을 찍어야 하고 출판사는 약속한 날짜에 책을 내야 하거든요. 하루만 늦어도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죠. 그런데 삼덕재지가 종이를 대지 못하니까 거래처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 신문사 구매팀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도대체 언제 정상화되는 겁니까? 우리 신문 못 찍으면 어떡하라고. 하지만 노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거래처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한 출판사 사장은 이렇게 말했죠. 삼덕재지는 이제 믿을 수 없는 회사입니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거래하던 신문사가 떠났고 20년 인연을 맺은 출판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전 회장이 40년 동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쌓아올린 신용의 탑이 단 한 달 반 만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공장이 망해가는데 노조는 마당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북을 치고 윷놀이를 하면서 투쟁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어떤 직원은 소주잔을 들고 이렇게 외쳤죠. 회장, 저 양반 곧 무릎 꿇고 올 거야. 46일 파업은 계속됐고 거래처는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회사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46일째 되던 날 전재준 회장은 조용히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 마당에서는 여전히 직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리어카를 끌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죽어라 일했는데.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직원들이 자신에게 욕을 퍼붓고 경영권을 내놓으라 협박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안양시에 이 땅을 기증하겠습니다. 노조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뭐? 기증? 말도 안 돼? 하지만 전 회장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시 시가로 300억 원, 지금 가치로 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안양의 노른자위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지었으면 평생 먹고 살 돈이 나왔죠.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살 데가 편하게 살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회장은 단 1원의 미련도 없이 그걸 던져버렸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후회 없으십니까? 전 회장은 담담하게 답했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칙과 자존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돈으로 협박하면 굴복할 줄 알았던 노조에게 내린 사형 선고였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돈이냐? 그럼 나는 그 돈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공장의 모든 기계 설비를 뜯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습니다. 안양 공장의 완전한 폐쇄 선언이었습니다. 노조는 그제야 떨기 시작했죠. 땅을 기증하면서 전 회장은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땅은 오직 시민들의 순수한 휴식 공간으로만 써주십시오. 안양시는 감격하며 약속했죠. 물론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2005년 삼덕공원이 탄생했습니다. 나무가 심어지고 벤치가 놓였어요. 주민들은 저녁이면 산책을 나왔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전 회장은 가끔 공원을 찾아와 벤치에 앉아 있곤 했죠. 그런데 몇 년 후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안양시가 공원 지하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주차 요금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전 회장은 즉시 시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시민 휴식 공간으로 쓰라고 준 땅인데. 시 관계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주차장도 시민 편의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전 회장은 폭발했습니다. 내가 돈벌이 하라고 땅을 준 게 아니야. 그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90세가 넘은 나이에 법정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회장님, 이미 기증한 땅인데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하지만 전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결국 주차장은 만들어졌습니다. 전 회장은 법정에서 졌죠. 하지만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건 명확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치의 타협도 없는 원칙주의자라는 것, 약속을 어기면 90세 노인도 법정에 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 노조는 바로 이런 사람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겁니다. 돈으로 흔들 수 있다고, 미련 때문에 결국 굴복할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들은 상대를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회장이 정말로 300억 원을 던져버렸다는 소식이 퍼지자 노조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어느 조합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장난 아닌데? 그들은 부랴부랴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하지만 전 회장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죠. 이미 끝났습니다. 노조 대표가 애원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과했습니다. 요구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제발 공장만은 살려주십시오. 전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나는 배신자들과 일할 수 없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2003년 11월 어느 추운 아침, 공장 정문에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삼덕재지, 안양 공장 폐쇄. 40년간 하얀 연기를 뿜어내던 굴뚝에서 마지막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공장 마당에 모인 60명의 노조원들에게 인사팀장이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죠. 한 40대 직원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우리가. 그의 손에는 파업 때 받아낸 합의서가 들려 있었어요. 임금 인상 3%, 위로금 800만 원, 46일을 싸워 얻어낸 결과였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년치 연봉도 안 되는 돈으로 평생 직장을 날려버린 겁니다. 한 50대 직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공장을 바라봤어요. 그는 IMF 때 1,000만 원을 회사에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학자금을 포기하고 야근 수당을 반납하면서까지 지켰던 이 회사. 그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자기 손으로 박살낸 겁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들이 얻은 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죠.
전재준 회장은 약속대로 다른 지역에 새 공장을 세웠습니다. 기계를 옮기고 생산 라인을 다시 깔았죠. 그리고 직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안양공 출신 직원들은 기대에 부풀었어요. 우리가 40년 경력의 숙련공인데 당연히 우릴 부르겠지?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요. 참다 못한 한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저 김철수입니다. 새 공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전 회장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20년 동안 일했잖습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칼을 꽂았습니다. 나를 늙은이라 부르며 욕했죠. 그런 사람들과 다시 일할 수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60명의 노동자는 그렇게 갈 곳을 잃었습니다. 40대, 50대의 나이에 길거리로 내몰린 거죠. 한 직원은 이력서를 들고 다른 제지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삼덕제지 출신이시네요? 그 파업 주도하신 분들이죠? 저는 주도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강성노조 출신은 받지 않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제지업계는 좁은 바닥이거든요. 46일 파업, 경영권 요구, 회장 모욕 이런 꼬리표가 붙은 사람을 고용할 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장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어. 아내는 눈물을 흘렸죠. 중학생 딸아이는 학원을 그만둬야 했고 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60명의 가장이 무너지니까 최소 240명의 가족이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쌀값을 걱정하고 공과금을 연체하는 지옥 같은 현실. 이게 바로 그들이 46일간 투쟁에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파업을 부추기고 강성 투쟁만이 답이라고 세뇌시켰던 그 사람들 말이에요. 상급 단체에서 온 양복 입은 간부들, 회사가 문을 닫자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실직한 노동자들 앞에 나타나 사과라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한 조합원이 상급 단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일자리 대책이 뭡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당자는 이렇게 답했죠. 투쟁은 원래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자본가에게 굴복하지 않았잖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단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도 바쁩니다. 다른 투쟁 사업장이 많아서요. 전화는 끊겼고 60명은 버려졌습니다. 그 간부들은 이미 다른 공장으로 옮겨가 또 다른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있었죠. 강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본가들이 무릎 꿇습니다. 파업 현장에서 그들이 외쳤던 구호를 기억하십니까? 민주노조 사수, 미군 철수, 재벌 해체. 어느 순간부터 노동자의 권익보다 정치적 구호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나 복지보다 이념 투쟁이 중요해진 거죠. 한 조합원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미군 철수가 우리 월급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만 나왔어요. 노동조합의 본질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겁니다. 더 나은 근무 조건, 합리적인 임금, 안전한 작업 환경. 이게 진짜 노조가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많은 노조가 정치 집단으로 변질됐습니다. 노동자는 정치 투쟁의 총알바지가 됐고 파국이 오면 간부들만 도망가는 구조, 삼덕제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 많은 기업 노조들이 이런 상급 단체에서 탈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삼덕공원을 거닐다 보면 전재준 회장의 흉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천사라고 새겨져 있죠. 하지만 그 뒤편 어딘가에는 인생이 파탄난 옛 직원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무분별한 강성 투쟁은 노동자와 회사 모두를 파괴하는 자살 행위라는 것. 노사는 적이 아니라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것. IMF 때 함께 희생하며 살아남았던 그 상생의 정신을 왜 2003년에는 버렸을까요? 배에 구멍을 내는 협박은 결국 모두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노동자가 이 교훈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극단의 투쟁을 멈추고 함께 사는 길을 걷기를, 그것만이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